국민이 원해서 대통령 후보에 나섰다. 또 국민이 원하다 보니 당대표에 나섰다. 아울러 국민이 또 원하면 서울시장도 나서겠다. 여기 팟캐스트에 나오길 국민이 원합니다. 안 대표님, 여기는 뉴스 관장.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 업계의 마이다스의 손 김용민입니다. 예. 자, 우리 뭐 틀려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승훈 평론가 나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도 나오셨고. 반갑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 머리를 바꾼 것 같아요. 머리 잘랐죠. 아, 머리를 자른 겁니까? 네. 아, 은근히 관심이 많으셨네요. 머리 스타일도 막 알고. 아니 더 흉해져가지고. 예. 안철수 우리 그 전 대표도 그렇게 저 머리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꿨죠. 예. 그러니까 완전 사람이 달라배더라고요. 그렇죠. 네. 천정배 의원도 달라졌는데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해주네요. 그런 정도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 주목을 안 합니다. 아주 샛노란 염색을 하거나 뭐 삭발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야죠. 사실 작년에 제가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한국의 트럼프를 자처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가 말리셨어요. 애들도 커갔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만해라. 예, 그만해라. 예. 때마침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노근 의원이라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그때는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나왔다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졌어요. 제가 그날 밤에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노근 낙선자에게 축 낙선 해가지고 보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튿날에 이제 그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에서 저를 이제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우리 아내의 언니,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언니를? 처형께서 그걸 보시고 충격을 받으시고 손석희가 씹었으니 이거는 뭔가 큰 잘못됐다. 중대 범죄인 줄 아시고 우려를 표하셨고 제가 거기에 또 격분을 냈어요. 격분을 이혼할 뻔했어요. 이제 진짜 손석희님이 이제 비난하는 거는 무조건 정말 나쁜 짓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각하구나. 이게 손석희의 이 여론 권력은 굉장히 이거는 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차제에 보다 확실한 대중적 욕을 먹더라도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해서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대권 출마 선언을 하려다가 아버지가 제지하시는 바람에 아버님이 역시 역할이 중요하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아버지가 말려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안 나오게 됐다. 집안에서 좀 다 말리는 분위기였죠. 아버님도 그렇고. 당시 홍보 담당자가 누구였더라?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유민영 선배라고요. 청와대 춘추관장 하셨던. 춘추관장 했던 유민영 캠프 대변인이 있었고요. 저는 그 뒤에 살짝 기대서. 그 서울시장 선거 때는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캠프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캠프가 차려졌고. 저는 2011년 말부터 딱 1년 있었죠.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신 거예요? 글쎄요. 근데 그런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가족들도 김미경 교수도 그렇고 다 말리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꼭 아버님 때문에는 아니었고 본인이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나왔겠죠. 어쨌든 그때 이제 박원순 현 시장에게 양보하면서 정치적 주가는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렇죠. 여론조사도 50%가 넘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된 일 같은데 당시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은 5%. 지지율이 그렇습니까?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지지율이 5%도 안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정의당보다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어젠가 보니까 정의당보다 조금 높게 나왔던데. 그래요? 일부 축을 벌이고 있군요. 그때 그 인기는 참 대단했죠. 그리고 그 후보를 양보한 바로 직후에 제가 사는 구미에 왔어요. 청춘 콘서트로. 근데 거기는 이제 사전 질문들을 다 걸러내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관한 질문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근데 사람들은 궁금했던 거는 박원순 후보한테 양보를 했던 거 그 직후였기 때문에
예, 구미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었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아니 질문을 왜 막아요? 질문에 네. 잘 답하면 되지. 아니면 제가 그 부분에서는 오늘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면서 웃으며 넘어가면 되지. 왜 질문조차 못하게.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스킬이 없는 거죠, 그만큼. 예를 들어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넘어가잖아요. 예. 반기문 전 총장, 미꾸라지처럼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스킬이 필요하고 연륜이 필요한 건데 당시 안랩 의장은 그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언어 스킬이 좀 부족하니까 이게 괜히 한마디 했다가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언론에 소위 말하는 뻥튀기 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 우려해서 이제 미리 차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당시는. 제가 사실은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고 네. 그 뒤에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네. 띠껍게 생긴 김수민처럼 네. 생긴 친구가 계속 뭐 이렇게 비웃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니 뭐 나중에는 아니 그 막말 파문 때문에 떨어질 양반이 왜 총선 나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진짜 이러니까 정치 못하는 거예요. 귀 잡고 옥상으로 가서 이러니까 정치 못한다니까. 먼지 나도록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보려고 선거 나갔다. 그렇습니다. 가로 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잘했죠. 반말로 하셨어요? 예? 반말로 했지. 정치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진짜 야마돌더라고. 아니 진짜 이게 어디서 나를 진짜 오늘 삐삐 소리 여러 번 나갑니다. 네. 아유, 그리고 뭐 남의 강연에 대해서는 왜 질문을 막냐고. 아니 난 답변했잖아. 그렇게 답변할 바에는 질문을 막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답변을 들을 바에는 질문을 하지 말지. 예? 난 그걸 응변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막는 건 안 돼. 특히 기자 대 그 정치인으로 만났을 때는 그때는 무슨 질문이든 다 하게 해야 합니다. 전 이번에 김광석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이상호 전 기자가 만들었다는. 전 사실은 그 영화에서 어떤 그 저널리즘적인 그런 가치를 느꼈냐면은 이 양반이 김광석 씨가 돌아가시고 한 23년 전인가요? 아니 한 21년, 22년 됐죠? 96년에 돌아가셨죠. 96년이면은 한 21년 됐죠. 21년 전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이번에 영화를 만든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하잖아요. 확실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전 이게 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정신이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김광석 씨가 자살했다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타살이라는 설을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은 있었어요. 예. 자, 이 영화를 보시고 김광석 씨가 자살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전 이렇게 개봉을 한 상태죠. 개봉했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그냥 이상호라는 기자가 뭐 어떤 설을 그렇게 퍼뜨리는 거 아닌가? 구성하게 이제 만든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보고도 그런 얘기는 못 해요. 스모킹 건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화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 사실은 김광석은 우리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영화와 무관하게 백창호 선생이라고 아주 좋은 어린이 또 우리 가락의 음악을 만드신 노래운동가가 계세요. 백창호 선생. 모르는 분들이 뭐 많이 계실 수 있겠지만은 또 운동 계열에 계신 분들은 백창호 하면은 거의 뭐 민중 음악계의 그 대부인가요? 갑자기 김은국이 나올 뻔했죠. 김은국과는 아닌데 그 양반이 조용필까지는 아니고 뭐 송창식급 되는 뭐 그 정도.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한잔하면서 다음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왜 자살을? 그 전날, 그러니까 자살 그렇죠. 사망하기 전날. 그런 분이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건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게 경찰 조사 결과가 진실일 수 없다라는데 항상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상호 기자가 아주 통쾌한 어떤 그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96년에도 사실 타살설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가까운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설마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상호 기자가 또 발군의 실력으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96년에 대학생. 96년에 대학생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96년에 뭐 하셨죠? 우리? 전 중2였습니다. 중2. 아이고. 잘 나갈 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바로 그때 뭐 중입니다. 중. 발을 땅에 디디고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고. 날아다녔습니다. 네. 어떻게 날아다녔어요? 네, 뭐 책상 위로 날고. 뭐. 그래요. 네. 제 아는 그 어떤 선배 기자가 있는데 지금 그분이 애가 중2인가 중3인가 그래요. 예, 예. 어떤 이게 과장이겠지만 남학교에 가면 막 절반 이상이 다들 기부스 하고 있다며. 그래서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속상해 죽겠다고. 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고에서는 말이죠. 그 형광등을 뽑아가지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제다이 스타워즈 그러기도 하고 저기 생쥐를 키운다는. 그런 설도 있고 뭐 아닌 것처럼 그래. 저는 그때 얌전했어요. 네. 검증이 안 되지만 뒷자리에서 그랬던 모양. 뒷자리에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다 무슨 얘기? 안철수 오늘 홍준표 얘기. 예. 두 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8월 26일인가요? 뭐 제가 이미 예견했습니다. 뭐 안철수 전당대회 27일 전 대표가 뭐 다음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저하고 김용민 관장은 1차에서 당선이 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방송 올라가고 나서 이현주 의원이 출마를 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약간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전혀 변수가 안 될 거다. 그래도 1차에서 끝난다. 당신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1차. 우리 이승원 평론가는? 그때 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한 명이 다른 의견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의견을 냈죠. 그래서 2차 가서 결선 투표까지 된다. 어쨌든 뭐 2차 가서 이현주 된다. 어때요? 평론계에서 저 죽으란 얘기입니까 지금? 이현주는 사실 이현주 의원은 별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플레이메이커를 자임하고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이 양반은 진짜 당선 가능성을 내다본 것 같아요. 네, 안철수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 진심인 것 같아요. 그 멘탈리티가 있어요. 그런 어떤 자기 세뇌를 하지 않으면 웬만한 선거에 못 나가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스스로는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죠. 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 당원이 요구하면. 이런 말이 나왔고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른 후보들이 발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천정배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장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안철수,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속마음은 서울시장 안 나간다의 99%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비교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생으로 치면 하향 지원하는 거가 되잖아요. 이제 물론 그게 정치적인 의미, 그때 가서 정치적인 지형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억지로 또 이제 나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대선 후보까지 2번을 했던 사람이 다시 서울시장 나간다? 저는 그게 안철수라는 어떤 정치인의 자존심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맥락상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에 얘기했었지만 서울시장은 나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바른정당이랑 통합, 뭐 연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통합은 안 할 거예요. 양쪽이 통합을 해서 얻을 시너지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원래 방향이 좀 다르죠. 국민의당은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어쨌든 삐져나온 당이고 바른정당은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옛날에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좀 이게 맞닿아 있긴 한데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근데 저는 연대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 두 당이. 3당 4당 체제 구축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옛날에도 보면은 이회창 총재 있었던 자유선진당하고 문국현 대표가 있었던 창조한국당이 공동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양당 간에는 정책 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는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천정배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 안철수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당신들과 민주당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정동영 의원은 사실은 좌쪽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 평균보다도 더 좌쪽이에요. 그러면 정동영이 당을 이끌게 되면 국민의당의 차별성은 뭐냐, 이러니까 이제 안철수는 극중주의로 치고 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물리학적인 수학적인 포지션만 봤을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국민의당의 그 진로와 생존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을 조금 끌어들이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서울시장이랑 경기지사 정도 두 당이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네, 서울시장 안철수, 경기지사 남경필. 예,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둘 다 했는데 안 되면. 그거는 뭐 근데 걸어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면 안 하면 더 안 되겠죠.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 네. 저 굉장히 그 어떤 설득력이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저는 네. 호남에 저항을 사게 될 것이다.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이합 집산의 그 다름 아니기 때문에 호남이 일단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제가 통합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자유한국당하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이제 그나마 용인될 수 있는. 네. 그러나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를 떠받칠 그런 핵심적이고 고정적인 지지층이 없고 그나마 있다면은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층인데 이 호남 지지층의 이반이 아주 심각해요. 제가 지난 주말에 광주를 다녀왔고 택시에서도 물어보기도 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거기에 계신 분들과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민의당은 끝났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만약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국면이고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나온다 한들 과연 그게 표로서 응집될 여지가 있는가? 서울에서는 호남 유권자들이 많긴 한데 몇이나 있겠는가? 지금 안철수는 바른정당과도 손잡을 생각을 하고 전통적인 보수들은 웬만하면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으려 하겠죠. 네. 예.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있습니다. 호남에서 말이죠. 광주, 전남, 전북 중에 한 군데라도 광역단체 이기지 못한다면 그리고 현재 기초단체장 시군구 여기에 절반 이상 그리고 수도권에서 광역단체 한 군데라도 차지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국민의당은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정치적 수를 써서 뭐 연대를 내서 단일 후보를 만든다든지 정당 간 연대를 통해서 그거는 구태의연한 헌정치, 낡은 정치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고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이 쓸 수 있는 수는 대선 후보급인 안철수가 가장 큰 빅게임인 빅게임이라는 표현이 좀 가오가 없네요. 네. 빅리그라고 했어. 빅매치. 빅매치 그렇지. 빅매치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예. 보셨죠? 이거 주워 먹는 거 아닙니다. 교정해 주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절대 주워 먹지 않습니다. 이 빅매치가 이제 서울에서 있는데 서울시장에 나가서 안철수 씨가 뭐 이기보다는 근데 이겨야 돼요. 그렇죠. 지면 이거 진짜 무조건 이겨야 되는 지려면 거잖아요. 부산시장을 나가든가. 그렇지. 예. 차라리 명분이라도 얻으려면 하는데. 근데 부산시장에 나가도 뭐 쟤 먹고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예. 늦었어요. 사실 부산시장 선거가 아니라 2013년 재보선 4월 때. 재보선 때 그때 부산에 나갔어야 했다. 예. 그것이 안철수를 이제 감동의 아이콘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 그냥 노원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스스로 발목을 잡은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그렇고요. 바른정당은 또 어떻습니까? 영남에서의 바른정당의 어떤 지금 평가는 어때요? 일단은 당이 작기 때문에 불리해요. 표를 몰아주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대구시장 후보로 현재 대구시장이죠.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는 비박 계열입니다. 이 사람이 남경필 원희룡과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그 사람이 바른정당 안 갔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가 생각이 있으면 영남 지역 과감하게 비박 공천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래야 바른정당이 치고 나온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전망이 밝진 않아요. 바른정당이. 네. 없어요. 바른정당이 진짜 어떻게 뭐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최근에 나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를 보면 꼴등이에요. 그 꼴등이죠. 3%대. 3%대던가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명만가, 남경필, 원희룡 이분들이야 그 당에서 이제 결국 출마를 하겠지만은 될까?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당도 그렇고 뭔가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데 둘 다 길이 사실은 안 보이는 그래서 이제 지자체 전후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각각 다시 또 소위 말하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기본적인 좀 그 전망 같긴 한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발언들을 얘기가 홍준표로 넘어오긴 하는데 이 홍준표의 발언을 보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친박을 당장 뭐 바퀴벌레라고 표현했다가 이제 뭐 우리 당에는 친박이 없다고 했다가 뭐 최근에 또 박근혜 출당까지 해가지고 오락가락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발언 수위를 굉장히 옮겨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처음에 엄청나게 욕을 했다가 요즘은 약간 좀 바른정당을 향해서 띄워주는 분위기. 근데 그 띄워준다는 게 바른정당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식으로 띄워주고 있어서 오히려 바른정당 대변인은 막 대변인 성명까지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더더욱 당신들과 같이 합당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홍 대표는 사실은 말을 하면 할수록 점수를 까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또 그 지지층은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결집시키긴 하는데 글쎄요.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큰 점수를 못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근데 사실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를 출당시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조금 예측이 됐던 거는 지난 대선 후반기에 김성태 의원 등등해서 바른정당에서 의원들이 넘어가잖아요. 그 전에 직전에 홍준표 후보랑 그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이 회동을 갔습니다. 그리고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카메라 있는 데서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 후보 이런 말 하죠. 그때 내가 집권하면 박근혜 정부 2기가 아니라 홍준표 정부다. 네, 저는 거기서 이거는 시그널이다. 니네가 들어와서 도와주면 친박 청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네, 그거를 그리고 탈당파들도 나름대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약조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오히려 대선 끝나자마자 친박이랑 홍준표랑 대박의 싸움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여의도에 파다했던 얘기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없긴 했는데 선거 끝나면 홍준표는 숙청될 것이다. 이런 흉흉한 소리가 돌았거든요. 네. 내가 이 친박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은 약간 새는 게 문재인은 이거죠. 클론의 습격이야. 그 모든 것이 그래 베베 꼬여가지고. 이게 더 비슷한데요? 미치겠다. 얘도 빼주세요. 얘도. 뭐 이런 것들이 둘 다 나가. 팟캐스트 이제 김엄마 혼자 하시는 것으로. 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멘탈리티는 친박이 여전히 이 자유한국당을 지배해서는 미래가 없을 뿐더러 이 당은 내 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지금 일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친박이 조용한 이유는 뭘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 친박이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했던 이들은 그냥 잠시 그냥 어떤 행사용, 이벤트용, 일시적 친박이었던 거예요. 뼈속까지 그냥 뿌리 깊게 친박은 없다는 얘기지. 그런 친박은 이미 나갔지 않습니까? 애국당인가 뭔가 거시기하는 당. 분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용민 관장과의 동일 인물설이 제기된 바 있는.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유사해요? 페이스북에서 조원진 의원 사진 올렸더니 페이스북이 김용민으로 인식을 했었죠. 안경 쓰고 뚱뚱하면은 하나하고 닮았대. 심지어 이은재까지. 이은재. 삿대하세요. 근데 이은재하고 뭐가 닮았어? 김종인 닮았고. 안종범까지. 안종범까지. 너무 닮았다. 좀 뚱뚱한 분이 안경만 쓰면 다 나하고 닮았다고 하니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자유한국당이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면 영업을 계속하려 한다면 박근혜의 어떤 그런 어떤 그간의 이미지 이걸 털고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전략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사실 보수 정당은 의리, 이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집권 가능성 여기를 좇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친박으로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미 다 어느새 다 이렇게 가슴속에 새기게 됐고 그나마 좀 자영업 분위기가 납니다마는 독고다이식 친박이었던
김진태 의원도 요즘 재판 때문에 완전히 톤다운 됐어요. 그렇죠. 요즘 발언이 없더라고요. 발언이 없어요. 네, 지금 뭐 안 나타난 지 오래됐죠. 노이즈 마케팅하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그냥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발언이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이제 새누리당은 2012년 1월부터 사실 박근혜 당이었다. 그 시기가 왜 2012년 1월이냐면 이제 박근혜가 그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당을 장악하던 시기니까 한 6년 동안 박근혜 당이었다. 그러니까 고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다 친박이다 사실상. 그런 이제 분리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정 운영에 책임을 있는 자들 몇 명만 좀 쳐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박 이미지로 가다가 내년 지자체 선거 무너지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저 준표 형님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 이제 검찰이 이 지난 정부를 탈탈 털 흐름을 이미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박근혜 한 건 나오고 이명박 한 건 나오고 그러면 그 책임을 다 자유한국당이 공유를 해야 된다면 당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부에서.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서 갑자기 아니 박근혜 비리가 나왔네, 이명박 비리가 나왔네. 그러면 지금 이 당은 문재인이다. 문 대통령이에요. 지금 누구예요? 그분들은 나갔어요. 이렇게. 요거 문재인 더하기 이덕화. 어쨌든 홍준표는 아니다. 네네. 이런 자, 식으로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이거 성대모사가 인수분해가 되네. 자, 오늘 방송을 다 마치고 서둘러 마치기로. 마치고 컨디션 안 좋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옥상으로 끌려갈 것 같습니다. 컴퓨터 접고만 난리가 났어.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지금 당을 이제 이명박 박근혜 뭐가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이제 홍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표현으로. 지금 뭐 박근혜 출당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다 한들 그 꼼수에 국민들이 넘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예. 근데 어느 정도는 지난번에도 홍준표 후보가 24% 나온 걸 봐서 어느 정도는 통했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 뭐 이명박 박근혜가 잘했고 잘못했고 떠나서 이념적으로 그 정도의 보수화된 층들이 또 엄연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친박을 그렇게 숙청을 하면 따로 나가서 당을 만들면 어떡할 거냐. 근데 바른정당 사례에서도 보여지지만 나가는 쪽이 손해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남아있는 본진은. 지금도 제가 막 SNS에서 이렇게 친박 네티즌들 정서를 보면 홍준표의 박근혜 출당 발언에 대해서 태극기 시위 나가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홍준표 말을 따라야 된다. 명분을 주니까 자유한국당을 계속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주니까 보수를 단결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김삼일 선배님 지금 김수민이 정답을 얘기했네요. 그 얘네들 잘라도 얘네들이 나가서 저기 따로 차려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깔끔하게 오늘로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 열린우리당. 탈당했는데 대박 쳤죠. 그 당신은 대통령이죠. 그 열린우리당이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쫓겨나면은 노무현 탄핵 사태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무섭네. 예외다는 거죠. 예외도 있다는 거죠. 예외도 있다는. 그래요. 아이고 이 참 자유한국당 홍준표 형이 그런데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명박급 박근혜급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제는 홍준표 내가 이 당을 만들겠다. 아니 무슨 한 30% 득표를 해서 한 40% 득표를 해서 41%의 문재인 후보를 아주 그야말로 턱밑까지 쫓아가는 그런 정도의 득표를 가졌다면 또 모를까. 그리고 엄청난 표차로 결국엔 진 건데 이게 550만 표가 넘었을걸요. 표차가. 그 MB하고 정동영 차이가 530만 표. 역대 최다 격차인데 아니 그런데 뭘 잘났다고 본인이 그 뭐 자기의 어떤 보수의 맹주로 이렇게 자임하고 있는 건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누가 거길 동의를 해요, 거기를. 네, 홍 대표는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거 밖에가 아니라 이렇게나 많이 본인이 만들어놨다고 착각을 하겠죠.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처음에 선출됐을 때 뭐 당 지지율이 10%도 안 됐었는데 그나마 내가 이렇게 일으켰고 무려 24% 받았다라는 자기 체면을 계속 걸고 있으니까 저런 약간 좀 자뻑성 반응
발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홍준표가 이제 친박을 친다. 네. 그 친박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언어 유희였는데. 네. 네, 언어 유희. 유희입니까 이게? 지금 막 헷갈려서. 어떻게 유희는 즐겁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네, 이건 언어 테러. 언어 피해로 가겠습니다. 언어 피해. 네. 자, 이 친박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은 저 친박이 따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 가능성과 무관하게. 워낙 그분들이 머리가 썩 좋은 분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따로 분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예전에 친박연대처럼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친박연대. 왜냐하면 박근혜는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기성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경북 지역에서 뭐 박정희 하면은 벌써 눈물부터 흘릴 준비가 돼 있는 이런 어르신들이 있는 한 또 그분들의 표가 다수를 점하는 한 단 몇 석이라도 친박들이 따로 나가서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쫓겨났는데 우리도 쫓겨났습니다. 이런 걸로 또 이게 밀어서 이렇게 다음 선거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아니 실제로 그 친박연대가 그랬잖아요. 그 2008년 총선에 우리가 공천 학살을 당했다. 또 박근혜가 거기서 또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 멘트 날린 거 아니야. 저 교도소에서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육필로 써서 날려봐. 이건 뭐 우리 선거 공보에서도 아마 볼 수 있는 그런 글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제2의 친박연대가 성공을 하려면 물론 한다고 해도 특정 지역에 좀 국한되겠지만 근데 그 지지율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많이 깎는다고 해도 자유한국당 지지율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례대표제 확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친박 쪽에서. 친박 쪽에서. 그렇죠. 근데 저 진짜 홍준표를 친박이 포위한다. 홍준표가 네 당으로 만들려고. 야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네 당이야? 그거 한번 해봐. 그래놓고 포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배신자만 자유한국당에 남고 나머지들 친박들이 따로 나와서 깃발을 든다. 물론 100% 함께 동참하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그런 배신자 프레임이 영남에서 먹혔던 거 아닙니까? 그런 프레임을 또 만들어서 한다면 그야말로 영남은 그 아비규환의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포위 전략을 쓰기에는 힘이 너무 좀 빠져서 어쨌든 박근혜를 지금까지 지지한다라는 물론 이제 영남 지역은 좀 독특하긴 하지만 포위 전략을 우리 물어보죠. 구미의 그 지역 기반을 둔 우리 김수민 평론가한테 포위 전략이 먹힐까요? 만약에 진짜 제가 얘기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자유한국당에서 친박이 나와가지고 따로 당을 만든다. 친박연대 뭐 돌아온 친박연대 뭐 이런 거 만들고 바른정당 나오고 자유한국당 나온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친박이 특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초선 의원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선 의원들이 막 적극적으로 블록을 만들거나 뛰쳐나갈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봐요. 저는 눈치 보다가 홍준표 대표 따라갈 것이다. 대충 묻어간다. 그래서 친박이 따로 탈당을 해도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남아있는 자유한국당이 배신자다 이게 아니라 사실 유승민이 배신자라고 했을 때는 박근혜 배신자라는 의미보다 더 큰 거는 보수가 어려울 때 나갔다라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간 사람이 보수의 배신자고 분열을 획책했을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실제로 그 태극기 시위했던 대구 경북의 친박들은 조원진에 대해서도 이거는 배신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저는 탈당도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선거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보수 대 보수의 대결이 세지면 그 외에 다른 정당이 오히려 찌그러지는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바른정당이 지금 되게 영남에서 잘 나가고 있었다면 바른정당 대 자유한국당의 전선이 주요 전선이 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당들이 밀려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보수 대 보수의 싸움이 어부지리를 안겨다 줄 것이다. 진보 쪽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총선 때도 사실 국민의당 민주당 분열했는데 오히려 새누리당 쪽 지지율이 깎이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요. 그 사실은 그 2004년에 있었던 총선 때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와서 열린우리당이 나왔고 또 민주노동당이 나왔단 말이죠. 저쪽은 한나라당 단일 대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이가 더 커진 거예요. 네. 한마디로 진보의 파이가. 그런 상황이 이번 그 대선에서도 드러난 셈이 됐는데 또 작년 총선도 그렇고요. 그래서 야권 단일화가 과연 최선의 답이었는가라고 이렇게 또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2011년 그 당시 서울시장 재보선, 또 2012년 총선, 또 2012년 대선 때 야권은 하나가 돼야 한다라고 했는데 표의 확장성만 줄인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뭐 김용민 막말 때문이라는 그 얘기가 있어서 그건 맡아보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네. 그랬어요? 들켰어요. 네. 그래. 아니면은 좀 실천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은 당이 아닌 통합진보당이라던가 다른 정당의 야권 단일 후보도 고생을 했다. 김용민 관장 때문에. 저는 이제 야권 단일화는 안 된다라는 점을 이제 이렇게 몸으로써 응변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요. 김수민 씨도 영향을 받았습니까? 어떤 영향을? 저희 그 출마로 인해서. 저는 선거 주기가 안 겹치니까요. 그렇죠. 몇 년부터 몇 년 하신 거죠? 저는 2010년부터 2014년. 그때 하신 거구나. 제가 한창 하고 있을 때 이제 데뷔하신 거죠. 김용민 관장님. 그러니까 후배란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거죠? 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었네요. 그것도 뭐 저기 무슨 그 도의원도 아니고 말이죠. 시의원. 근데 맘먹어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제가 또 뉴스데스크의 중앙에 나왔던 중앙 TV 뉴스에 나온 얼마 안 되는 지방의원. 그랬어요 당시에? 구미에서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산 사태 이럴 때 제가 가해자로 모자이크 처리? 시민의 대변자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멋지네 우리 김수민 씨가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이 왜 여기서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좋은 팟캐스트인데. 좋은 팟캐스트. 그래. 누가 만든 좋은 팟캐스트인가? 우리 기여도로 보자면 김 PD가 만든. 여러분 김 PD가 두 분이 계시군요. 중의적으로 표현했어요. 누군지는 선택하시고요. 자, 그래요. 하여간 여러분 뉴스 관장 많이 들어주시고 파티와 함께하는 우리 SBS 팟캐스트 아닙니까? 김용민의 뉴스 관장. 모든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지만 파티에서 조금 더 일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막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관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